자, 안녕하세요. 오진국 약사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좀 처음이긴 한데, 그동안 꽤 오랫동안 약국에서 임상을 하고, 주된 임상은 이제 피부염을 많이 해왔고, 그 중증,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환자들을 많이 다뤄오면서, 또 물론 실패도 해보고 또 많이 성공도 해본 그 사례들의 그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피부염 외에도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달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도 잘 치료되지 않는 정말 큰 질환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영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매우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약국이라는 곳이 의외로 문턱이 좀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되는 그 질병 외에 도전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우리가 아는 만큼 몸을 이해하고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사고의 확장, 외연의 확장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개연성 있는 방식으로 피부염을 고칠 수 있는 것, 또 피부염 외에도 만성적인 병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피부염을 하게 된 계기가 저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부터 온몸이 막 가렵고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손을 대면 여러분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두드러기, 그리고 막 얼굴에 막 열감이 올라오고 아무리 긁어도 낫지를 않고, 심지어는 그래서 군대에 갔었을 때도 그 온도차가 심해지면 온몸이 가려워지고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약사가 되고 나서 그것이 점점 갈수록 복용하게 되는 이 세트리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상품명으로는 이제 지르텍을 하루에 10알도 먹었을 정도로 온몸이 가려워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나는 약사인데 약사 스스로도 이렇게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체의 생리, 병리, 그 다음에 어떤 자연적인 균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약사가 되었을 시기만 해도 의약부담이 바로 되는 시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약국에서도 한방이나 영양요법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의약분업의 처방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공부할 때도 없었고 되게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아주 정상적이었을 때의 그 생리적인 현상, 생리학의 근거에서 우리 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리 대사가 매우 중요하거나 해서 생리학을 좀 더 많이 파고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죠. 물론 그래서 저도 제가 막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가렵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영양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하였고, 또 재밌게도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몸이 얼굴 밑에까지 전체가 다 아이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막 온몸이 전부 다 빨갛게 올라오는 그 현상들이 있었을 때 영양 치료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도 한계까지도 느껴봤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었죠. 둘이 같이 부둥켜 그냥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이 넷까지 낳았고 아이 넷 전부 다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 하면서 아이들마다 뭐 병원에 항생제를 거의 뭐 5손가락 안으로 먹였던 것 같아요. 크게 먹여본 적이 없고 아이들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잘 지내온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딱 그 한 가지 이 핵심을 간파해야 된다. 즉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서 어떤 이 사람이 다 고쳐주겠지라는 그런 생각 우선 뒤로 하고,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사가 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이 몸을 이해하고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때 이런 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러한 생리학적인 물질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라고 또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영양소로 해결이 안 됐던 저희 아내의 케이스처럼 영양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자연적인 물질들, 우리가 보통 2000년 이상 되어졌던 한방적인 물질, 이름만 사실 한방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터부시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먹지 마라 막 간독성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인식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약에 들어있는 어떤 본초적인 물질들은 다 각자마다 음양 허실에 따라서 썼을 때는 매우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렇게 양방과 한방이 너무나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어떤 경쟁 구도, 서로 약간 동반자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한국적인 문화가 너무나 강한데, 재미있게도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양의 면허를 딴 일본 의사들이 한방약을 보험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같이 동시에 그 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양방과 한방을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의학을 더, 서구의학을 더 먼저 이렇게 접했던 일본마저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의학들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데이터 백업이 되면서 지금은 일본은 분업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의사가 한방 물질과 양방 물질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좀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본 그 동양의학회를 가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학회예요. 거의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내년이면 아마 77회 되니까 거의 그 정도로 막 70년, 80년 가까이 된 학회입니다.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환자 중심적으로 질병을 접근하는 의학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알아볼 때 어떤 물질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것, 그 외에 물질을 가지고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거면 이제 수술, 외과적인 것들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물질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터부시 여기지 않고 사용을 하되, 대신 양, 허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열이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인삼이나 녹용을 쓰면은 막 더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염이 더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음양 허실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질과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아니면 현상, 이 두 가지를 잘 봐서 물질을 적용해 나간다면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균형은 바로 인체는 물과 열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막 운동을 해서 더워졌어요. 막 땀이 나요. 그러면 그 땀을 물을 통해서
빼내는 겁니다. 즉 열이 나면 물을 내보내서 그 물의 형태가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열이 빠짐으로 인해서 물과 열이 이제 균형에 맞춰지고, 또 물을 내보내지만 우리 몸이 더워졌으니까 물을 또 마심으로 인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우리 인체에는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뭐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인체가 더워지면은 땀으로 빼내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요. 그처럼 물과 열의 균형이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인체라는 거죠. 하나의 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보는 관점으로 물과 열의 균형의 관점을 맞췄을 때에 우리 뭐 위장병도, 그 다음에 만성 아토피 건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 스스로도 외연을 확장, 사고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에 약사 유튜브, 의사 유튜브들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들이 좋다, 뭐가 좋다, 약간 침소봉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물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물질을 다 터부시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사람마다 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체질이니까 이 체질에 관련된 음식만 먹고 이 체질에 관련된 약을 먹어라, 영양제를 먹어라. 이것도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체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은 이걸 먹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질병을 접근할 때 피부병이면 피부약을 쓰고 위장병이면 위장약을 쓰듯이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의 어떤 질환, 어떤 현상이 났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음양허실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용량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가 일반인들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체를 반드시 물과 열의 균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여셔서 환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그런 지식의 외연 확장들이 꼭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스스로도 피부염에 대해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많은 정보들을 좀 드리고, 또 어떻게 방향을 맞춰서 제가 이제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나는 이쪽 케이스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 더 유심히 보시고, 이 질환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좀 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이 되게 날 것 그대로일 거예요. 마치 라이브 하듯이 대본도 없어요.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서 없어도 그냥 열심히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 한번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차근차근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도 하고 또 약국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아이들 양육을 내신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대신 그럼에도 짬을 내서 틈틈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넷 아빠 오진국인데요. 제가 이제 곧 박사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방물질, 영양물질, 음양허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체질에 대해서, 이런 체질들이 어떠한 질병들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요. 대신 뭐 어떤 방제를 또 써야 돼요 라고 뭐 하는 그 부분들, 어떤 영양제를 쓰세요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먹으면 이거 다 낫는 거야 라고 착각하셔가지고 막 우르르 가서 동네 약국에서 막 이거 사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좋은 영상들을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열의 균형, 인체는 하나의 우주와 같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오늘의 첫 영상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강의 때는, 두 번째 영상 때는, 물과 열의 균형에 있어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또 고통받고 있는 열이 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안녕.